여러분, 오늘은 저희 서울자치 일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서울 올라온 지는 4년 정도 됐는데 이사를 3번을 했어요. 저 첫 번째는 쉐어하우스에 살았고, 두 번째는 복층 오피스텔, 그리고 세 번째는 투룸, 그리고 지금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3룸 주상복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저희 자취 일대기와 함께 이제 요 현실적인 고민, 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20대 중반, 후반 혹은 30대 초반까지 있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이제 독립을 하고 월세 고민, 전세 고민, 나 내 집 마련 고민 이거 무조건 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진짜 서울 집값이 미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한탄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자취 일대기 첫 번째는 쉐어하우스였는데요. 당시에 저는 대학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인턴이 붙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구해야 했던 상황이고, 단기로 잠깐 묵으면서 집을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서울 올라오기 전 부산에서도 자취를 했었는데 혼자 살기 괜찮은 원룸 오피스텔에 한 월세를 한 60만 원 정도 주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쉐어하우스 정도는 그 정도 가격에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리 쉐어하우스라도 개인의 화장실이 있고 개인의 공간이 존중되고 최대한 깔끔한 곳으로 고르다 보니까 보증금이 낮은 대신 쉐어하우스를 처음에 70만 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땠냐? 사진만 봤을 때는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도 들고 되게 좋았는데, 일단은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맨날 그 문 앞에 쓰레기 널브러져 있고, 방 사이즈도 정말 좋았어요. 길다란 복도가 있고 개인의 이제 방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리고 방 하나 안에 정말 용변 볼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그런 정말 작은 단위 화장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관리도 안 되고 좁아버리니까 진짜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집을 천천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발품을 열심히 팔러 다닙니다. 쉐어하우스 한 달이라도 빨리 나가야겠다. 그래서 발품을 팔다가 저의 두 번째 하우스로 선택하게 된 곳이 광진구에 있는 나름 신축 오피스텔이었어요. 예전부터 원룸에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저는 공간 분리가 안 되는 걸 답답해하던 성격이었고, 근데 투룸을 가자니 또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그나마 타협한 게 복층 오피스텔이었는데, 그 당시의 가격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을 주고 들어가게 됐고요. 이것도 한 3, 4년 전쯤이니까 지금은 한 월세가 제가 살던 곳이 8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관리비랑 이것저것 합치면 90만 원 초반대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제 주위에 제 또래들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컨디션에 가장 많이 거주를 하는 것 같거든요. 미혼이고 싱글이다, 혼자 산다 하시는 이상 아마 똑같은 조건의 컨디션으로 강남에 가게 되면은 뭐 100에서 11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월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피스텔도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딱 깔끔한 복층 오피스텔이었고, 사실 사는 건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역세권에다가 뭐 관리도 잘 되고 하니까 사실 혼자 살기 나쁘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짐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자취를 이제 거의 8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짐이 정말 많고, 제가 옷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옷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졌어요.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옷이 사는 집이다 수준이 될 정도로 제가 아무리 정리를 하고 버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투룸, 3룸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월세가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왜냐면 좀 괜찮다 싶은 데는 방 2개, 거실 하나 요 정도 되면은 130 정도는 했었어요. 월세만 130, 관리비까지 하면은 거의 140이었지. 근데 저는 혼자 살면서 그렇게까지 주거 비용에 투자할 여력이 되지도 않았고, 근데 막 짐은 거의 증식을 맨날 하니까 이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 친여동생이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대를 100만 원 초반대로 맞추려고 했거든요. 2명이서 100만 원 초반대.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아예 갈 수가 없었고, 그냥 빌라? 투룸 빌라 같은 데를 좀 여러 군데 알아봤었어요. 저희 세 번째 집도 광진구, 제가 옛날에 살던 곳 주위로 알아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광진구가 여기저기 가기가 되게 편했거든요. 강남도 가까운 편이고 여기저기 좀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광진구에 있는 투룸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방 조그만한 거 2개랑 자그마한 거실 하나 달려있는 투룸 정도면은 100에서 120만 원 정도까지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구축 빌라 같은 건 아예 안 받고, 웬만하면 거의 지어진 지 5년이 안 된 새 건물로만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저 X하우스는 5천에 110만 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좁고 개인 공간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방 안밖에 없는 공간에서 그래도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았거든요. 또 근데 그렇게 좀 살다 보면 그 시기가 와요. 여러분들도 이 시기가 지났을지 뭐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지 혹은 미래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다가 나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되지? 저 살면서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들이 너무너무 아깝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저는 또 공간이 막혀있는 걸 진짜 싫어하는 타입인데 앞에 건물 바로 있어가지고 밖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답답한 공간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정말 이사를 가고 싶다, 진짜 미쳐 돌아버리겠다라는 수준까지 저는 갔었어요. 사실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시기였고, 짬날 때마다 좀 부동산 공부라고 하면 공부는 아닌데 그냥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컨디션, 이 정도 입지는 가격이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구나, 물론 내가 살 수 있지만, 좀 알아보기 시작하고 조금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과정은 정말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추후에 뭐 당장은 아니어도 10년 뒤에 내가, 혹은 뭐 7년 뒤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와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으면 좋은 매물을 내가 싸게 사는 건지 비싸게 사는 건지 그런 안목을 기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이 동네는 어떤가, 저 동네는 어떤가, 이런 것들은 저 먹방 유튜버가 뭐 먹는지 보는 것처럼 그냥 전 아파트를 그렇게 찾아서 봤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기를 거치다가 이제 제가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퇴사를 하고 저는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죠. 이제 직장인에서 개인 사업자가 되면 더욱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당장에 퇴사도 너무 하고 싶고 집도 답답하고 미쳐버리겠으니까 내가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대출을 이용해서 어쨌든 조금 더 나은 컨디션으로 이사를 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서울 거는 정말 엄두가 안 나는데 좋은 컨디션에 살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경기도권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성남 쪽을 좀 봤었는데 주말마다 성남의 부동산 맨날 찾아가고 여기저기 이제 다 집 알아보고 사진 찍고 확인하고, 이 작업을 거의 한 7, 8개월 정도는 한 것 같아요. 7개월은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반년은 넘는 시간 동안 서울도 다니고 경기도도 다니고 하면서 조금 파악을 하다가, 사실 그 성남에 있는 집을 계약할 뻔까지 했으나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 안에 그래도 깨끗한 물건이 상대적으로 경기도랑 비슷한 가격에 나오게 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덜컥 계약을 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거는 이제 서서히 빌드업이 되어야지 저는 성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고민 끝에 지금 집을 들어오게 되었고, 확실히 나가는 돈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퇴사를 해야 됐고 최대한 대출을 땡겼어야 됐고, 낼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많이 들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월세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가 아니면 그래도 땅바닥에 돈을 버리는 느낌이 없어서 그래도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아직까지는 믿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예전에 사셨던 분은 월세로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초반대를 내셨는데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대출 이자가 당연히 그 월세보다 엄청나게 낮진 않아요. 비등비등하게 내고 있는 수준인데, 그래도 일단은 나의 집이 생겼다는 안정감,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야 해서 허덕허덕 하고 있음에도 이제는 땅이 버리는 돈이 아니라는 그런 안정감, 마음의 안정감이 조금은 들고 덜 아깝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는 거는 땅바닥에 돈을 버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내 집 마련을 위한 길이라고, 돈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조금 내가 힘들고 빠듯할지언정 조금 더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 살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들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또래 친구들이나 약간 언니 동생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죠. 매일매일 살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목표를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동도 집에는 살고 싶다, 안정적으로. 목표를 그렇게 세워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좀 시세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하기도 쉬워져요. 물론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친화적인 정부는 아니에요. 저도 크게 관련이 있진 않지만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심해지기 전에 대출을 받은 것도 한몫했죠. 근데 그것도 제가 대출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그만큼 그 전에 사전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받은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 같은 머릿속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뭐 경제가 안 좋고 집값이 비싸, 인정, 진짜 인정, 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근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야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뭐 빌라나 아파트 구축 이런 데도 조금 비싼 거 인정이지만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조금 더 욕심이 난다 하면은 뭐 경매나 공매 공부 같은 것도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을 하고요. 저는 지금 들어온 집은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사실 아파트는 아니에요. 저는 주상복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그 한 개 건물 하나가 끝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매일 할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노잼이었죠. 노잼이었던 것 같긴 해. 아무튼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먹고 살기 힘든 거 안다. 서울 집값 더럽게 비싸다. 월세 너무 비싸고 전세 사기 이런 거 너무 무섭고 골머리 아픈데 그 골머리 아픈 걸 뚫고 나가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저희 동생 언니 동생분들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진짜 그만 떠들고 룸투어를 해볼까 합니다.